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트렌드 이슈 정리부터 오늘 이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공략하면 좋을 공략주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주식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간 트렌드 이슈를 정리해 왔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함께 이번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장에서는 방산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방산주가 줄줄이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이 방위비 증액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대장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 역시나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이고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까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암호화폐 관련 이러한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화요일장에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강세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라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테마 중 하나로는 재건 쪽도 있는데요. 이 화요일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와 함께 재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삼부토건과 SY 이러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자, 수요일장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가장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라파스가 대원제약과 함께 이 세계 최초의 비만 패치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파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신신제약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이날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장에서는 원전 이슈가 있었죠. 사실 수요일 밤에 이 원전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세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우리 팀코리아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장 초반부터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장 마감에는 이 상승폭을 반납한 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이 원전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원전주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반도체와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오늘장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TSMC 실적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도 2% 넘게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우리 국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오늘도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수요일장에서 비만 치료제, 라파스와 대원제약, 신신제약까지 강한 흐름으로 마감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장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펩트론부터 DXM, VX까지 오늘장에서는 DXM, VX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강한 테마까지 한 주간의 트렌드 이슈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매주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테마들을 미리미리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하이로닉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우선 보로노이가 현재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말쯤 생방송에서 제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퓨처캠도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80%라는 상승률 역시나 달성할 수 있었고요. 하이로닉 10%, BH도 12.8%, 삼성전기도 15.9%의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힘든 시장이었지만 저희 트렌드에서는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공략 드리면서 현재 80%, 100% 가까운 이러한 수익들 안겨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보로노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죠. 보로노이는 의료 AI 쪽에서도 대장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빅데이터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쪽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렸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공략 구간을 보시면 정말 주가가 급등 나오기 이전에 공략 드렸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00%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략 드린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공략 드릴 당시 주가가 4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현재 최고가가 8만 원대를 훌쩍 넘기면서 3%의 상승률까지 달성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퓨처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퓨처캠 역시나 저희가 6월 중순쯤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우선 저희가 공략 드릴 때는 암 치료와 이 치매 진단 영역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다루고 있다, 임상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이슈까지 섞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공략 구간을 보시면 주가가 급등 나오기 바로 이전에 공략을 드렸습니다. 현재 80%대의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역시나 앞서 보로노이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무려 81.2%의 상승률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이전, 바로 직전에 공략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드렸던 하이로닉이라는 미용의료기기 관련주죠. 우선 미용의료기기 쪽도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호조 실적을 살펴보자라고 공략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이로닉을 그 안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하이로닉을 소개해드린 이유로는 소모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해당 기업의 주가도 굉장히 단기간 안에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10%대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3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오면서 10%의 상승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챙겨갈 수 있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H라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애플도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일정이 있고 이 삼성전자도 이 갤럭시 휴대폰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쪽을 주목하자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시나 스마트폰 부품 안에서도 대장주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BH라는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2%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슈를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품 쪽을 집중해보자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단기간 안에 또 상승 흐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기는 애플 관련주로 준비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우선 애플 아이폰이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이 삼성전기와 애플이 협력사이기 때문에 애플이 협력사인 삼성전기 쪽을 집중해보자라고 공략드린 바가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종목임에도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15%가량의 상승분 자랑하면서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좋은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구간 저희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최저점 부근에서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렸고요.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역시나 15.9%의 상승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드릴 구간이 14만 7천 원 부근이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17만 원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도 공략을 드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좀 안정적이고 탄탄한 종목들까지도 함께 공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건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수혜 테마주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산, 재건, 암호화폐까지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재건 쪽을 집중해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재건 쪽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도 지금 공략하기 좋은 종목 한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연준 이사도 현재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바이오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상승이 나온 비만 치료제 주보다는 앞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약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가지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저희 방송명 세 글자 생방송 시간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트렌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1.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0.0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낙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요. 2,800선도 무너졌고 2,786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네요.
있네요. 외국인이 2,800억 원 가량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같은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안에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도 큰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저희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와 트렌드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일수록 어떤 이슈가 있고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잘 정리하시면서 공략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렌드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실적 발표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올해 2분기 인공지능 칩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TSMC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순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매출은 28.5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40%나 증가를 한 겁니다. 순이익도 전년 대비 3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엔비디아를 주 고객사로 둔 TSMC는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스마트폰과 AI 관련 강력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이러한 규제, 제재를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TSMC의 호실적, 이러한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반도체주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도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렌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수요일 장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강했죠. 오늘 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비만 관련 질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 정도에서 오는 2030년에는 10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려 연평균 성장률이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요일장에서는 이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공동 개발, 붙이는 비만 패치를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라파스나 대원제약 그리고 신신제약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제약주 안에서도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XN, VX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개발 중인 GLP-1,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대시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비만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이러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도 제약주 안에서도 조금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그동안 상승했던 제약주들보다는 아직 상승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 제약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저희 방송명 생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준비해온 공약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피격 사건으로 이 미국의 대선이 글로벌 증시에 반영되는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수혜주를 찾는 선거 장세에 접어든 셈인데요. 이 15일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과 인프라, 재건, 암호화폐 쪽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후보는 국방력 강화, 군인 지원, 국방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방산 업체들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3월에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다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자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4일 사건 이후 6만 6천 달러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도 6만 3천 달러 선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이후 26%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이 트럼프 효과로 상승세로 반전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건이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삼부토건과 HD 현대건설기계 등이 이번 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계속 대통령직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당선이 된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재건 쪽도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 테마주들 안에서도 이 재건 쪽을 집중해볼까 합니다. 사실 방산 쪽은 그동안 워낙 시세 분출이 나오기도 했고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재건 쪽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테마로 오늘은 재건 쪽 집중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건설주들도 주목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간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지진부진했던 건설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일각에서는 이 미국 대선 승리에 가까워졌다는 주장도 나오자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러한 전쟁 종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국제연합 산하의 이러한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2023년 그리고 2033년 사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총 4,800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00조 원 가까운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재건 쪽 삼부토건 차트입니다. 삼부토건도 이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 동안 재건에 대한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국내 건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수주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구상할 우크라이나 MDCP라는 공조 플랫폼에 임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재건 과정에 이 한국 건설사들의 참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건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국내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600조 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서 건설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건설 기계 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건설 기계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기업은 굴착기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굴착기 쪽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한국산 굴착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수입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이 한국산 굴착기가 미국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58% 수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북미 건설기계 시장을 공략해온 한국 건설기계 업계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굴착기 수입 브랜드로 일본에 이어 이 한국 제품을 많이 찾으면서 매출 확대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년 굴착기 수입액은 약 9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 가까운 증가세로 자랑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굴착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위 세계 수입국의 비중은 작년 기준 약 87% 정도로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산 굴착기 수입액은 약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프라 건설 활성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주택 및 인프라 건설 활성화로 인해 이 중대형급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한국의 굴착기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굴착기 관련 기업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한국의 건설 기계 쪽을 수입을 계속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칠레 같은 남미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는 최근 자원 개발과 광산 수요가 있어서 대형 굴착기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국내 건설 기업들은 제품군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건설 기계 쪽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건 쪽 안에서도 건설 기계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설 기계 쪽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테마로도 손꼽히고 있는 오늘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방송 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저희 방송명 3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 건설기계 쪽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건설기계 쪽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건설기계 수요가 살아나면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튀르키예 대형 굴착기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이 튀르키예 국방부와 함께 이 대형 굴착기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38톤급 굴착기 34대와 50톤급 굴착기 5대 등으로 연말까지 튀르키예 정부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정부 물량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튀르키예 국방부의 추가 굴착기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에도 이러한 굴착기 수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건 안에서도 현재 이렇게 수주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는 오늘 기업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량은 올해 51만 대 정도로 저점에 이른 뒤 2025년에는 52만 대, 2026년에는 59만 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량은 그렇게 좋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곤 있지만 지금이 저점을 찍고 앞으로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건설기계 쪽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기업에서는 이러한 시장 반등에 앞서서 제품 구성을 다변화함으로써 판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력 제품을 확대하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의 중소형, 대형 제품 중심에서 이 소형 제품과 미니, 이런 초미니 제품까지 제품군을 넓혀서 풀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중대형 제품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작은 버전의 제품들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 굴착기와 콤팩트 트랙 로더와 같은 이러한 소형 장비들은 북미나 유럽처럼 협소지 작업이 빈번하고 임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설 장비는 미니 굴착기로 9만여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럽에서는 현재 미니 굴착기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오늘 기업에서는 이 수요에 맞춰서 미리 미니 굴착기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해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시절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2017년부터 2020년 초기까지 약 5배나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원유 시추 및 원전 공급 확대와 인프라 자체에 해당하는 기계 산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건주로 준비해 왔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튀르키예 정부 공급이라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테마 혹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건 쪽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설명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 쪽을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꼽아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테마가 굉장히 강했죠. 이 안에서도 방산과 암호화폐 그리고 이 재건까지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방산 쪽보다는 재건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6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재건주를 살펴보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600조 원 규모나 되는 이 재건 쪽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굴착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점유율까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굴착기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굴착기와 관련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튀르키예 대형 굴착기 수주가 있었고 제품군까지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 쪽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어떤 종목인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트렌드 3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보로노이가 현재 103%대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 퓨처케미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이 10%, BH가 12.8%, 삼성전기가 15.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기업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로노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현재 103%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의료 AI 쪽을 이전에 미리 공략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안에서도 의료 쪽과 결합해서 의료 AI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보로노이 소개해드린 이후로 100%가 넘는 상승률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한 주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6월쯤에 미리 공략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생방송 공략주로 퓨처캠을 공략해드리고 현재 8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퓨처캠의 주가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하셨더라면 현재 80%에서 100% 가까운 상승률 함께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두 번째 공략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앞선 종목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저희가 제약주로 준비해 왔는데요. 이 제약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큰 변수가 없는 한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 이사는 최근 연설에서 현재 데이터는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몇 달간 이 견해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찾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망한 건데요. 이러한 발언을 한 윌러 이사는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의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견고하다는 우려가 커진다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옹호해온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파적인 의견을 고수하던 의원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 이사들은 금리 인하 시점 관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11월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를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제약주들 지금보다도 더 큰 상승세를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약주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제약바이오 작년 매출이 4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출이 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매출이 4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증가율 약 20%,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두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등 굉장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매출 1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신약 개발 그리고 기술 도입을 통해서 성과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돼서 나오고 있죠. 계약 규모가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술 수출 계약 중에서 최대 규모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의 ADC 후보 물질 2조 2천억 원 가량의 규모의 기술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고요. 셀트리온도 매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국내 기업들마다 실적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의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쪽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약주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장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 시장 한 주 동안 제약주들의 이 임상 진전 소식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16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 경피형 과민성 방광치료제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기존 경구제형 치료제 대비 복용 주기나 부작용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요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복용 주기가 3배 이상 개선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용화 시 시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16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4거래일 새 16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이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 미세 바늘침 개발 회사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머리카락 굵기 3분의 1 정도 미세침의 약물을 담아 피부에 주입하는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이 패치제를 붙이면 미세 바늘 형태에서 나온 약물이 시간이 흐른 뒤에 피부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 없이 약물 주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6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원제약과 공동으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꾸준하게 주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에서 좀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의 국제학술지 게재 소식으로 이틀째 급등을 보였습니다. 암 줄기세포를 표적하는 항암 면역 치료 기술 관련 전임상 결과를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전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에는 암 줄기세포를 표적하는 면역 항암 치료 기술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샤페론 역시나 지금 3거래일째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제약바이오주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종목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항암제 방사선 의약품 후보 물질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법인 자회사와 함께 460억 원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뇌전증 신약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계약 금액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13%에 달하는 이러한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뇌전증 치료 신약, 이런 미국의 판매를 위해서 현지 법인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제 방사선 의약품 후보 물질을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고형암 치료용 이러한 RPT 후보 물질 도입을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RPT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상세포도 함께 파괴하는 화학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만 찾아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이러한 기전이기 때문에 항암치료 부작용은 적고 암치료 효능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 대형 제약사 역시나 이 RPT 기업도는 관련 파이프라인 인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시장의 RPT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미국의 일라이 릴리는 14억 달러 규모로 포인트 이 바이오파마를 인수했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24억 달러 규모로 이 퓨전파마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RPT 기업 또는 파이프라인 인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RPT 쪽이 이 제약주 안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상업화 제품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과 모멘텀, 이러한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미리미리 제약주 한 종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렌드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주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안겨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퓨처캠이랑 보로노이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80%, 100%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더 높은 상승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약주 오늘 한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지배적인데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약주를 미리미리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한국의 제약바이오가 작년 매출 4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국내 기업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주들 이전의 실적 부진을 개선하고 조금 더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진전 소식으로 제약바이오주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고요. 라파스와 대원제약을 붙이는 패치, 비만 패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시장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임상 진전 혹은 비만 치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쪽 한 종목 저희와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만 치료제는 이번 주 시장에서 이미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보다는 다른 쪽을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암제 방사성 의약품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기업 이렇게 바이오 안에서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트렌드라고 저희 방송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